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마지막 시한인데요.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사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료 대란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어서 오늘은 의대 정원 문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전공의들의 선택을 둘러싸고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왜 중대한 기점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삼성 서울병원을 비롯한 서울의 5대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이 논의 결과 오늘까지 이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아침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밤까지 전국에 있는 1만 5천여 명의 전공의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이 대열에 동참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느냐가 중요해진 겁니다. 지난 16일 금요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23곳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하지만 대전협이 정한 이 사직 시한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환자들에게 갈 텐데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보건복지부 집단 행동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의료법에 따라서 이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요. 또 이에 따라 전공의 대다수가 일단은 현장에 복귀한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사후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상황이어서 강대강 대치가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만일의 의료 공백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제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됐죠. 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면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도 확대할 예정이고요.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문을 연 병원 정보를 국민들에게 빠르게 안내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일에 대한 우리 국민 정서가 어떤 건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냐에 대한 이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감형의 사유가 되기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어떤 점이 실형의 사유가 된 건지 좀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년여간 서울 일대에서 다수의 폭행, 추행 사건을 저질렀는데요. 이로 인해서 무려 17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요. A씨는 지나가는 50대 남녀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기도 하고 무려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A씨에게 적용된 제목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 무려 11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재판부에서 밝힌 양형의 이유가 궁금한데요. A씨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받았다가 이 출소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도 납득되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재판부가 바로 이런 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때문에 판결 과정에서 설령 A씨가 조현병을 앓는 점이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중한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병이라도 죄질이 아주 안 좋으면 중형을 면치 못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남성 교사가 학생들의 지속적인 살해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서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총알을 막는 방탄복처럼 칼과 같은 이 날붙이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게 이 방검복이거든요. 고등학교 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수업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의 현직 교사로 근무하는 B 씨의 얘기인데요. 2022년부터 2년여간 일부 학생들로부터 살해 협박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문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 앞에서 B 교사에게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가족까지 죽이겠다, 우리는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서 괜찮다, 이런 협박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교사는 이 학생들의 협박 수위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런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이 교사 B 씨가 보호되지 못했고 이 극도의 불안을 느낀 B 씨가 한동안 방검복을 입고 저렇게 학교에 출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좀 노는 아이들이라고 그래도 공부 잘하고 성실한 애들은 안 건드렸어요. 네. 하물며 선생님 아닙니까? 선생님한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선생님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학교 측에서 대응에 좀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이 선생님 얘기인데요. B 씨 측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 등 이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B 씨가 결국 병원에서 6개월 이상의 휴직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서를 받고 병가를 신청했는데요. 어쩐 일인지 학교에서는 이 병가 신청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것이 교사의 주장입니다. 아니 얼마나 불안했으면 방검복을 입고 네. 교사가 네. 학교를 출근을 했을까 싶습니다. 학교 측의 대처가 정말 아쉬운데요. 네, 학교 측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지 못하니까 결국 교사 B 씨가 개인적인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요. 네. 학생 2명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전북 교사 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교사의 보호 강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 학생들이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끝내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요. 일부 학생과 보호자들은 이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학교 측에서 교사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학교 측에서 한다기보다도 사회적인 차원에서 경찰이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해 협박을 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선생님께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반성도 안 하고. 아니 이걸 이대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마지막 이슈입니다. KB 국민, 하나, 신한, 우리, NH농협은행 등 이른바 시중 5대 은행이 작년에 무려 41조 원가량의 엄청난 이자 이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주달 비용이 늘었지만 대출이 훨씬 더 증가하면서 이런 역대급 이자 이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게 한 해 이자 이익만 41조가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역대급이다라고 부를 만한데 이자 이익이 증가한 이유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대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 채권자로서 대출이 늘어나고 이자가 올라가면서 그 이익이 막대해졌다는 건데요. 네. 특히 조달 비용이 좀 상승하긴 했지만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자 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비이자 이익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총 영업 이익이 약 44조 3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여기서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93.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대부분을 이자 장사로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놓고 돈 먹기다. 이거 예대 마진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예. 근데 이게 돈 장사가 최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근데 올해는 그 분위기가 좀 바뀔 거라고요. 좀 반전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 상승기가 사실상 마무리에 접어들었다라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또 부동산 시장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PF의 부실도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상승세는 이미 꺾였고 특히 홍콩 H지수 관련해서 이 주가 연계 증권인 ELS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대규모 손실, 50% 이상의 손실률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른 배상 문제에 따라서 은행들의 순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